정말 우리가 경악했던 그 사건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어머 세상에 80cm의 흉기로 살해한 이 30대 남성 이 인간이요.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어요.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유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네. 평소에도 도검 소지하고 다니셨나요? 아닙니다. 직장에서 들어와 있었던 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신 겁니까? 중국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안진용 기자님, 이 인간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뚫린 입에서 나온다고 다 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같은 아파트 주민을 80cm 길이의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이 30대 남성. 오늘 오전 피해자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취재진이 물었습니다. 네. 본인을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냐 했더니 이거에 대해서 주저없이 그렇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또한 마약 간이 검사는 또 거부했다는 거죠.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스파이들 때문이라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네, 이 피의자 앞선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내용은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죄송한 마음이 없대요. 이런 인간 처음 봤어 진짜. 일부러라도 반성하는 모습 보일 것 같은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무슨 스파이요? 이건 또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그런데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 인간의 모습도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를 왜 샀습니까?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습니다. 범행 미리 계획했습니까? 저는 나라를 중국과 함께 팔아먹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럼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셨어요? 중국 스파이가 마약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분들한테 뭐 미안한 말씀 없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범행 동기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는 중국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심신미약이 아닙니다. 심신미약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거 맞으세요? 맞습니다.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코미디 장면 아니에요. 지금 저 인간이 뭐라고 지금 저 입에서 지금 무슨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최명기 원장님.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뭐 중국이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라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다. 정말 웃기지. 콧구멍이 두 개라도 숨 쉬는 그런 상황에 지금 무슨 얘기를 저 인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제 과대망상이랑 피해망상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과대망상은 자신은 우리나라를 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과대망상이 있는데 세상에. 그거를 하는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한반도를 스파이들이 점령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처단해야 될 거다라는 피해망상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본인을 갖다 마치 정치범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양심수처럼.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양심수에 해당되는 점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자신은 심신미약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 입으로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 나쁜 짓을 한 인간들은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떻게든 형량 줄여보려고 제가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말들을 늘어놓기 마련인데 이 인간은 보세요. 김묘성 기자님. 자기가 심신미약이 아니다. 난 멀쩡한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인간 이번 범행하기도 전에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신고된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1년간 이 피의자와 관련된 신고 건수가 무려 7건이나 됐습니다. 세상에. 7건의 신고 내용은 그런데요.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네에서 뭐 욕설을 한다거나 동네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공포를 조장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과 관련된 신고가 2건이 있었고 대사관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이상 행동을 하다가 경찰이 자체 발견한 건이 2건이나 됐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나머지 3건이 참 요상한데요. 네. 피의자 본인이 남녀가 음란 행위를 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타인을 대상으로 신고한 건이라고 합니다. 와, 아까 뭐
최명기 원장님이 피해망상, 과대망상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분통 터지는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최진봉 교수님, 네. 이 인간 관련해서 신고가 7차례 있어서 그렇다면 그리고 보세요. 남들한테 이상한 행동을 한 걸 막 보여요. 한 게 전해지고 있어요. 충분히 사전에 이 범행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 이런 신고가 들어오고 이웃 주민들에게 친구에 따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혼자 있으면서 30대 나서 욕설을 하는 모습도 여러분 포착이 됐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뭔가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식했을 텐데 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처리 안 된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걸 알았다고 하면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뭡니까? 이게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어린이 놀이터들 있잖아요. 마을에 네. 가면 그 동네 놀이터에 자기가 이번에 썼던 흉기 있잖아요. 이거 네. 갖고 나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싸우는 놀이하자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게 만약 실현이 됐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이 처음에 이 그 흉기를 허가를 받을 때는 장식용으로 80cm 흉기 소지를 허가를 받았어요. 지금 법에 보면 총포, 도검, 화학류 등의 안전 관리하는 법률에 따르면 살상용 무기로 볼 수 있는 15cm 이상의 도검을 구입할 때는 경찰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절차가 저는 너무 느슨하고 허술하잖아요. 허술하죠. 예,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한테는요 신체 검사서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고 신청한 사람의 신청이나 자료만 보고도 그냥 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그러니까요. 운전면허증에서 이걸 다 이게 무슨 근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무적으로 도검을 갖고 있는 부분, 특히 장신용으로 도검을 갖고 있는 경우는 정말 면밀하게 이 사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따지는 것보다는 운전면허 소지가 있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건강한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다는 거예요. 아하. 실무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리고 한 번 발급을 받으면요 별도의 뭐 시간이 지나면 갱신하거나 이런 절차도 없어요. 어머 세상에. 한 번 허가 받으면 계속 가질 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누군가 이걸 허가를 받고 놔두면 그게 세월이 지나서 자식이 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또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진짜. 수 있죠. 네. 가족이 함께 살게 되면 아하. 이런 여러 가지 허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났으니 앞으로는요 이게 허가제 자체로 좀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정신병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이런 살상용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도검류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진짜 우리나라가 너무 제도에 허점 구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이 동일한 이번에 범행에 사용된 그 80 얘기만 해도 흉측하잖아요. 80cm 길의 그 흉기. 근데 이 흉기를 들고 놀이터에 나와서 애들한테 칼을 휘두르는 이 흉기를 휘두르는 이 신용을 하면서 싸우자고 했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는데 당시에 허준 변호사님 뭐 이 동네 주민들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변인들이 이 사람의 행동이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런 말은 돌고 돌아 어떻게 좀 많이 퍼졌을까 이걸 진작에 이 사람 행동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저는 이 사건에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정말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문제점이 물론 허가를 쉽게 내준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한번 허가가 난 이후에 관리가 너무 구멍이 뚫려 있다. 너무나 그러네요. 허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뭐 도검류를 한번 가지고 나서 늘 안정적인 상태에서 그걸 잘 관리하리라는 우리가 보장을 모두에게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 뭐 갱신은 아니더라도 이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충분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설령 아직까지 그런 근거 규정이 없었다는 점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지난해 1월에 이 사람이 도검류에 대한 소지 허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여러 번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도검 소지 허가에 대해서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통합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지적이 이어지니 경찰 측에서도 이 부분 좀 들여다보고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단 지금 8만 정이 넘는 도검류를 전수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지 허가 규정뿐만 아니라 갱신 규정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방금 문제점으로 지적된 이 허가를 받을 당시에 정신질환 관련한 서류 제출하는 걸 의무화하는 규정도 만들겠다고 네. 하고요. 그 이후에 허가 이후에도 뭐 범죄를 새롭게 저지른다거나 가정폭력 이력이 있다거나 하면 이 부분 소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만들겠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경찰청이 이제 나와서 저 도검류에 대한
전수조사한다는 것은 이제 뒷북대응 아니에요. 이런 거는 충분히 예견 못했어요. 정말로 한심합니다. 한심해. 지금부터라도 정말 전수조사 단단히 단속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